네,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AI 과연 다시 돌아올까, 올라올까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다시 한번 되찾았습니다. AMD가 자체 생태계를 구축했다라는 강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2%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함께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권우성 시장 전략가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보다 외려 28일 엔비디아 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노트를 남겼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오늘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 강력한 경쟁사라고 불리는 AMD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CNBC의 기사 확인해 볼까요? AMD가 이번에 데이터 센터 서비스 업체죠. ZT의 시스템스 인수 합의를 발표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서버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자체 수요를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마치 엔비디아가 5년 전쯤입니다. 데이터 센터 업체인 멜라녹스를 인수한 걸 참고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여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교란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꺾이지 않았고요. 주가가 여기에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4% 넘게 상승을 보였죠.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가 예고가 됐지만 엔비디아가 낙관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드부시의 이야기입니다. 앵커는 블랙웰의 우려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투자은행 웨드부시는 매수 추천을 유지합니다. 수요가 꾸준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지출은 아직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꾸준하고 수입에 블랙웰의 지연 소식이 큰 비중을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를 엔비디아가 잘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어서 멜리우스 리서치, 이 수십 년 된 데이터 분석 투자 연구기관 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유지하고요. 160달러 목표 주가를 재확인해 줬습니다. 그 근거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엔비디아가 3년에 걸쳐서 2,700억 달러 넘는 자유 현금 흐름을 창출할 잠재력을 아직까지 갖고 있고 이 정도 현금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주주들에게 막대한 현금을 보상할 수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또한 매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매수 추천과 함께 목표 주가는 135달러입니다. 투자 노트를 읽어보니까 블랙웰 우려감을 불식시킵니다. 우선 블랙웰 출하 지연이 내년 엔비디아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드렸던 웨드부시의 의견과 동일하죠. 그리고 오히려 매출이 2026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시켜 줄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에 잭슨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파월 의장이 시장 전망을 압도할 정도의 강력한 비둘기 신호를 보내지 않는 이상 시장이 금리 인하 전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한 번 깜짝 실적 발표는 AI 테마 자체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는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의 붐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시칼입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FOMC의 예고편이라고 해서 모든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그 연준 총재 중 하나인 카시카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분입니다. 바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입니다. 닐 카시카레는 9월에 연준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노동시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전되고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이 걱정스러운 징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위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 정도가 중요하겠죠. 25bp냐 50bp냐 아니면 75bp냐. 25bp 이상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출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눈에 띌 정도의 악화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카시카리의 발언은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애틀란타 총재의 금리 인하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시카리의 발언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장의 베팅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초 약화된 고용 데이터 등을 들면서 9월에 17일과 18일까지 열릴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과 50bp 인하할 가능성을 각각 절반 정도씩 베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었죠. CPI도 나왔고 그리고 PPI도 나왔고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19일에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은 한 73.5% 정도로 높아졌고요. 50bp 인하 가능성은 26.5%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5bp 인하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가 한번 꾸준히 지켜보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 키워드 소식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